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간밤의 지구촌 소식은 황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예. 미국 국가안보국의 감청 실태가 폭로돼서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죠. 빅브라더 미국의 실체가 폭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영국 가디언이 지난 8일부터 연속으로 관련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예.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이메일, 전화통화 이런 것들을 감청해온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3월 한 달 동안 수집한 정보가 970억 건이었는데요. 하루 평균 31억 건을 수집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핵개발 때문에 미국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란, 그리고 탈레반 같은 이슬람 무장 세력의 근거지인 파키스탄, 또 미국의 동맹국 요르단, 이런 이 세 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에서도 상당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남북 간의 경우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보를 모은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감청이 금지되어 있지만 3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도 30억 건의 정보를 모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폭로자가 공개됐죠? 처음에 가디언이 기사를 쓸 때는 국경 없는 정보원 이렇게 표기를 했었는데 9일자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인터뷰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폭로의 주인공이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29살의 미국 청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직 CIA 요원이었고요. 얼마 전까지는 방위산업 컨설팅 업체 직원 신분으로 위장해서 국가안보국 NSA의 하와이 지사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연봉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서 편하고 안락하게 살았지만 미국 정부가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인터넷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폭로하게 됐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언론하고 접촉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예, 미국에서는 못했고요. 미국 정부의 송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홍콩으로 지난 5월 20일에 건너가서 가디언 기자하고 접촉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국가안보국 사무실에서 몰래 기밀 자료를 복사해 갔고요. 병치료를 핑계로 휴가를 낸 다음에 홍콩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미국의 감청을 처음 목격한 것은 2007년 NSA의 스위스 제네바 지부에서 근무할 때였는데요. 스위스 은행들에서 비밀 계좌 정보를 빼내려고 NSA가 은행원들한테 술을 먹여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게 하는 그런 일을 꾸미는 것을 보고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소식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5월 하순경에 소위 3대 악재라는 것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 또 AP통신 기자들의 통화기록 입수, 테러 보고서 조작,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공경에 빠졌었는데요. 이번 일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악재를 맞게 됐습니다. 특히 스노든이 자기가 폭로를 하게 된 이유가 오바마 대통령한테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바마가 더 난처하게 됐습니다. 스노든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감청의 악습을 없애줄 거라 이렇게 믿었었는데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기관들이 과거 부시 행정부 때 구축해놓은 감시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또 한 명의 내부 고발자가 등장했군요. 예,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 그리고 베트남전에 관한 기밀 문서죠. 펜타곤 페이퍼. 또 몇 년 전에 시끄러웠던 위키리크스 사건 이후에 최대의 폭로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스노든은 일단 인터넷 환경이 자유로운 아이슬란드로 망명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이슬란드 정부는 망명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는 스노든을 사면하라 이런 청원이 매일 2만 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제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얘기거리가 많고요. 또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연루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 남북 당국자 회담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예. 회담이 내일인데요. 수석 예. 대표의 급을 놓고서 남북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청와대까지 나서서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내려와야지 남쪽도 통일부 장관을 등판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예상치 못한 의외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양쪽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김양건은 노동당 통일전선부장하고 또 노동당 대남비서를 겸하고 있는데 북한 시스템으로 볼 때 우리 통일부 장관보다는 격이 한 반 단계 정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장관급 회담을 할 때 북한이 내려보낸 내각 책임 참사라는 직책은 또 통일부 장관보다는 반 단계 정도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통전부장하고 또 내각 책임 참사의 중간 정도 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한 문제이긴 하군요. 예, 뭐 그리고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한테 직보할 수 있느냐 하는 예. 문제인데요. 김양건은 김정은 제1비서한테 직보가 가능하지만 내각 책임 참사는 직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6.17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직보가 가능합니다. 이 직보가 가능하다는 것은 최고 지도자한테 뭐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회담의 책임성 측면에서 김양건이 내려오는 게 여러모로 볼 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햇볕정책 시절에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더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조금 이 급이 어색하더라도 일단 넘어갔었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1차 남북 정상회담 후에 장관급 회담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정상들이 회담 내용을 담보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직 정상회담이 없었고 또 정부의 지지 기반인 보수 세력들이 북한이 이렇게 반급 낮은 사람을 보내는 것을 그동안 상당히 괘씸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전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북 간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김양건이 내려오면 대통령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 예. 그런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뭐 언론에 오전에라도 흘린다면 북한이 그걸 보고 김양건을 보내는 그런 좀 시나리오가 떠오르는데 대화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묘수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조금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미중 정상회담 뒷얘기가 뉴욕타임스에 보도됐군요.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듣고 기사를 썼는데요.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압박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특히 한 미국 당국자는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김정은 제1비서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보도는 미국 쪽의 일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는지는 알아내기가 조금 힘듭니다. 실제로 중국의 양재치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되도록 빨리 대화를 재개하는 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미국에 대해서 전제 조건 너무 많이 걸지 말고 대화를 빨리 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뉴욕타임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네, 자 끝으로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올렸군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가 어제자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신용등급 자체는 AA 플러스로 그대로 두고 예. 전망 부분만 올린 건데요. S&P는 미국의 통화당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떠받치고 경제와 금융 부분에서 큰 충격이 있더라도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귀축동화로서의 달러화의 지위,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고요.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P가 재작년 8월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또 전망도 부정적으로 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있었는데 그때 추락했던 곳에서 한 반 정도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황 기자 아침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황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